지금부터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KBS 단독 보도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알았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에 검찰의 회유 또는 조작이 있었느냐 여부입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에 이재명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형량 거래를 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시의 전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2023년 6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지사에게 2차례 보고했다고 검찰이 진술합니다. 이 진술 직후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의 전화 통화입니다.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하며 형량 거래, 이른바 플리바게닝을 하는 듯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 진술을 하면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부지사의 보석과 공익제보자 신분 등이 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이 전 부지사가 수사에 협조해준 만큼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합니다. 하지만 이후 석 달 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한 허위 진술이었다며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번복합니다.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으로 이 대통령의 같은 혐의 재판에서는 조작 기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회유와 강압으로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통령 사이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박상용 검사는 해당 통화에 대해 형량 거래 시도는 오히려 이 전 부지사 측이 먼저 제안했다며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회유한 사실이 없다며 이 전 부지사가 그래서 허위 자백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당시 수사검사와 변호인 사이 통화 녹취가 새롭게 확인되면서 이어질 국정조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오늘 긴급 기자 간담회를 이렇게 잡게 된 이유는 쌍방울 검사가 회유했다라고 하는 정황들 그리고 그 녹취들을 공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참석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동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부지사님을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용기 의원입니다. 오늘 긴급 기자 간담회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회유하거나 그리고 압박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핵심 자료를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이후에 질의응답 과정으로서 우리 국민들께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서민석 변호사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해설 자료들을 기자님들에게 배포를 먼저 하고 이후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을 변론하였던 변호사 서민석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 권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휘둘러졌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대북 송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서민석은 이 사건의 피의자인 이화영의 변호인으로서 역시 사건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어떤 진술이 필요하다는 설계를 끝내놓은 상태였고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진술 설계였습니다.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 압박하고 조금이라도 맞춰지면 회유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진술을 가지고 사건을 띄워 맞추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첫 진술이 나왔을 무렵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검찰은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채찍과 당근을 번갈아가며 그들을 압박하고
회유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영이 저에게 검찰의 압박과 회유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며 상의하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이미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하였다는 일부 진술이 이루어진 뒤였고 그때까지 대북 송금은 쌍방울의 주가 부양을 위한 수단일 뿐 이화영이나 경기도와 무관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변론하였던 저로서는 당혹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화영에게 조언하였습니다. 당신이 거짓을 말하여 이재명 대표가 처벌받으면 당신은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니 진실만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박상용 검사는 저와 통화하면서 이화영에게 하였던 것과 똑같은 달콤한 제안을 하며 이화영의 진술에 진전이 없으니 제가 이화영을 만나 설득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검사에게 일단 본인과 가족에게 검사의 말을 전달하고 상황을 설명하며 상의하겠다라고 답변한 후 이화영을 접견하고 가족과도 상의하였습니다. 당시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에게 아내와 아들뿐 아니라 가까운 지인인 이모 씨와 신모 씨를 구속하고 정치적 스승인 이해찬 전 총리와 동북아 평화경제협회의 후원자인 장모 씨에게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압박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를 해할 수 있는 진술을 해주면 진행 중인 뇌물 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3자 뇌물 사건으로 기소할 경우 종범으로 기소하여 2번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곧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며 회유하였습니다. 그 무렵 이화영은 구속되어 치아가 3개나 빠질 정도로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저와 최대한 시간을 끌며 우리에게 유리한 것들을 확보하되 추가적인 진술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초조해진 박상용 검사는 다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화영을 공익 제보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추가적인 당근을 제공하며 다시 이화영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저는 이화영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강한 압박 속에서 어떻게든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막기 위해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일부에서 저에 대해 오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모든 판단과 행동은 오직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검찰의 의도에 동조하거나 회유에 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대한민국 정치 검찰의 민낯입니다. 네, 그러면 잠시 녹취를 듣고 서 변호사님의 말씀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를 처음부터 준비된 내용들부터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틀어주십시오. 지금 뭐 사실은 이화영 씨가 사실은 그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하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공익제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 이렇게 하신 건가 저는 결국 그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이화영 씨가 사실은 첫 번째 녹취고요. 다음 이어서 두 번째 녹취 듣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저희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는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그 다음날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지금 아마 재증언하라는 것도 막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몇 번 부르겠지만 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뭐 이화영 씨 그때 날인 거부한 거에 날인하라든지 그런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김성태가 진술하는 임대금으로 준 한 달에 2, 3천만 원씩 줬다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김성태를 따로 불러서 압박하거나 그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화영 씨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저희가 네, 여기까지 준비된 녹취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관련해서 서윤석 변호사님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이 바로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그동안 박상용 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회유나 압박도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히려 저로부터 봐달라는 요구는 있었지만 그 어떤 거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며 저희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개된 이 녹음에는 그 주장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그리고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어떤 설계와 거래가 이루어졌는지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을 올가놓기 위해 얼마나 집요하고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지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판단해 주십시오.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의 진실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진술은 설계되었고 압박과 효유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당당하고 차분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당 녹취는 당일날에 있었던 녹취들 중에 주요 부분을 밝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동호 의원님의 말씀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상용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하여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공익 제보자 제한, 보석 석방 제한, 추가 구속을 안 하겠다는 제한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로 엮기 위한 다양한 거래 조건이 박상용 검사 자신의 목소리로 생생히 녹음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그 내용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박상용 검사의 이화영 부지사 측에 대한 회유와 거래는 명백한 모해 위증 교사죄이자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공수처는 즉각 박상용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또한 박상용 검사는 지난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유와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명백한 위증입니다. 국회는 박상용 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또한 멈춰있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사건에서 검찰의 회유와 협박,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기소 실체를 밝히고 정치 검사들의 범죄에 대한 준엄한 단죄를 내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를 특정해보면 6월 19일인데요. 이때는 이화영 씨가 연어 수파티 의혹이 있었던 전후의 녹취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더 상세한 내용들을 알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술이 계속적으로 번복되고 있고 회유가 된 경우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지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해설 자료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답을 정해놓은 진술 설계 의혹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법정까지 유지될 수 있는 진술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검찰 조서만으로 증거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는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씨가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시계 자백을 요구한 대목은 특별한 결론을 전제로 진술을 짜맞추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합니다. 둘째, 진술 내용에 따른 회유 및 유도 정황입니다. 검찰은 공익제보자 인정, 보석 가능성, 추가 영장 미청구와 같은 사안을
진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경우 유리한 처우가 가능하다라고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전형적인 진술 유도 및 회유 정황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진술 태도에 따른 수사 강도 조절 의혹입니다. 녹취에 따르면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 주변 지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중단하거나 영장 청구를 보류하는 등 수사 과정을 조절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됩니다. 수사 방향이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 태도에 따라 조절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며 이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부분에 대한 검찰의 태도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녹취가 보여주는 구조는 검찰이 결론을 먼저 설정해놓고 그에 맞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 압박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와 처우를 조절해온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박상현 검사가 얼마 전에 했던 인터뷰 하나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류병수의 강펀치라는 곳에 나가서 서민석 변호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빨간색 박스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셨던 내용에 대해서부터 나와 있는데요. 검찰이 뭔가 굉장히 딜을 하자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전혀 맞지 않는 게 누구 수사를 하지 않게 해주겠다, 누구를 풀어주겠다 했는데 제가 수사를 맡고 있던 부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검사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게 제가 그거를 누구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였고 그 다음 오히려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서민석 변호사는 좀 굉장히 어떠한 스타일이 어떠시냐면 하면 굉장히 좀 약간 무리한 부탁도 했다가 좀 약한 변론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들었던 녹취 누구는 재수사가 필요하다. 제가 정확한 워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증을 하나는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땡땡땡 씨는 몇 번 부르겠지만 땡땡땡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이화영 씨에 대한 날인 거부한 거 이런 내용 없고요. 김성태가 진술하는 땡땡땡 씨에 대해서 김성태 씨를 따로 불러서 압박하거나 그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기를 요청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화영 씨가 사실은 그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들은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그 다음날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지금 아마 재증언하라는 것도 막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몇 번 부르겠지만 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이화영 씨 그때 날인 거부한 거에 날인하라든지 그런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김성태가 진술하는 임대금으로 준 한 달에 2, 3천만 원씩 줬다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김성태를 따로 불러서 압박하거나 그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화영 씨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아까 존경하는 서영 의원께서 구치소 접견내요. 페트병에 담아서 술을 가져와라. 검사하고도 얘기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 녹취록 얘기를 했어요. 그에 대해서 담당 검사로서 술을 마셔도 좋다라든가 김성태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허락한 사실이 있습니까? 일단 언론 보도 내용 제가 처음 듣고요. 제가 그럼 그 질문 여러분으로 확인해 보니 가짜 뉴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거죠? 예, 전혀 없습니다. 본인 검사실에서 술을 먹은 사실은 있습니까?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잠깐 들어가십시오. 잠깐 멈춰 주십시오.
이화영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 그 구치소에서 자료 제공 요청도 받고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보니까 이화영 증인이 이른바 연호회 술파티라고 하는 그 사건, 수차례 연호회 술파티 때문에 진술이 어떻게 된 것은 아니고 그 본질은 진술 세미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특가법 뇌물 이걸로 수사 중이었나요? 재판 중이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때는 2023년제 1574005 특가법 뇌물 사건으로 계속해서 피신조서 같은 게 작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소환을 해가지고 계속 보안 수사 명목으로 또 아니 지금 이미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을 불러가지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계속 받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또 별건으로 뭐 위증교사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서 참고인 형식도 빌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건 큰 의미가 없고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나중에 해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따져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술을 먹었던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실에서 먹었습니까? 예, 박상용 검사실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은 어떻게 보급이 됐나요? 제 기억으로는 쌍방울 직원이었던 박상웅이라는 사람이 술을 그 페트병 같은 거 해서 종이컵에 각 이렇게 우리 저하고 박상용 검사 그다음에 수사관 2인 자, 예. 페트병으로 들어왔고 그러면 그때 박상용 검사도 술을 먹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잘 없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페트병으로 가져왔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보도된 내용하고 일치하는 것이네요. 그날 5월 17일 날 오전에 김성태가 접견하면서 저는 페트병인지 네.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억은 소주병 채로 들어온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 그럼 페트병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을 가져온 사실이 있습니까? 그 횟수는 뭐 수백 회라고 생각합니다. 100회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후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번에 박상원 검사는 외부 음식이 맞냐는 저의 질문에 처음에는 외부 음식이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검찰에서 돈을 내서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온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검찰이 돈을 낸 것이 아니고 김성태 쌍방울 측에서 돈을 내서 낸 음식이 이화영 증인이 당시 먹었던 음식 중에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까?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돈을 누가 냈는지에 대해서는? 그 박상웅이라는 사람이 그 김성태가 검찰에 가면 항상 먼저 나와가지고 쌍방울 측 임직원들 2, 3인 많게는 7명까지도 항상 와갖고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명인 박상웅이 저한테 늘 자랑했고 뭐라고 자랑하던가요? 오늘은 뭐 김밥을 사왔습니다. 오늘 떡 사왔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커피 같은 것도 있었고 심지어 제가 그 법무부 실태조사를 받으면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김성태의 생일날에는 그 여자들하고 같이 박상웅 씨인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생일 축하 케이크까지 들고 와서 그 음식을 갖고 와서 외부 음식을 먹은 것은 명확하고 그것이 실제 검찰청에서 내서 실제로 들어온 음식도 있었습니까? 검찰청에서 준 거요? 검찰청에서 돈을 내서 들어온 음식도 있었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다만 김성태가 돈을 내서 들어온 음식이 있었다는 건 확실하고 그렇습니다. 박상훈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쌍방울 직원들이 계속 나와 있었다는 건데 네. 그 김성태가 출장할 때마다 쌍방울 직원이 나와 있었습니까? 항상 나와 있었고 우리가 출정돼서 나가면 미리 와갖고 다 준비를 했었고 1313호실 앞에 있는 창고라는 공간에 여러 가지 다과를 준비해갖고 우리들은 먹고 같이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 출입을 어떻게 통제돼서 들어오는지 그건 본인이 알 수 없죠.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